자, 오늘은 맛집 레시피를 배우면 장사가 대박 날까?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식당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맛집 많이 다니셨죠? 근데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야, 이런 맛 낼 수 있으면 누가 해도 대박 날 수 있겠다.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거 생기면은 대박 나겠다.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. 뭐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죠. 레시피를 완벽하게 배운다면 나도 대박 매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? 그렇게만 되면은 대박 맛집 레시피를 전수 창업 해주는 데 가가지고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, 뭐 5,000만 원이라도 주고 배울 수 있으면 누구나 대박 날 수 있잖아요. 저는 레시피를 알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기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요. 물론 저도 장사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혹시라도 레시피가 장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시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레시피를 알아도 장사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요. 레시피를 완벽하게 알아도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아니, 레시피를 정확하게 아는데 맛을 왜 유지하기 힘들어?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주방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내가 주방의 모든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. 음식을 만들 때 내가 대박 맛집의 전수 창업을 받아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 맛집이라고 하는 곳은 장사가 잘 되니까 양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. 근데 나는 이제 오픈했으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만들고 싶을 수 있어요. 많이 만들어 놨다가 빨리 안 나가면 또 버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저 맛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만들고 싶어. 그러면 정해진 레시피에 정확히 3분의 1로 나눠서 하면은 맛이 똑같이 나올까요?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무자르듯이 탁 잘라서 한다고 해서 맛이 똑같이 안 나올 경우도 많다고 봐요. 내가 맛을 보면서 맞춰야 되는 거죠. 조절해야 되는 거죠. 식재료, 뭐 배추, 무 이런 것들은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러면 정확히 계량을 해서 넣었다고 해서 또 맛이 똑같지가 않는 거죠.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된장찌개를 할 때 그 된장을 사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만들어서 하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된장을 사서 쓰는 거는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제품이면 맛이 같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것도 맛이 또 다릅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넣는데도 그때그때 된장 맛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먹어보면서 또 양 조절을 해줘야 돼요. 음식을 넣는 타이밍이나 조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또 맛이 바뀔 수가 있고요. 식재료를 보관하는 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죠.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고 맛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맛을 최소한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. 프랜차이즈라면 공장에서 소스를 만들어 와서 쫙 뿌리니까 조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맛이 유지가 되잖아요. 그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고요. 계량화, 표준화를 하는 거죠. 근데 개인 매장들은 이 앞에 말한 요소들 외에도 주방장이 바뀌거나 하면은 또 손맛이 바뀐다고 하잖아요. 맛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.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변화에 대처해서 맛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레시피를 알아도 장사가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요.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칠게요. 맛만 일정하고 좋으면 대박 매장이 될까요? 장사가 잘 될까요?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? 레시피는 30%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적어도 제가 하는 장어집에서는 그렇습니다. 나머지는 운영에 대한 디테일이라는 거죠. 그럼 디테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식당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. 물론 요즘에는 뭐 로봇이 나와서 그 서빙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죠. 대부분은 사람이 하는데 직원 관리, 또 손님 응대, 매장 관리, 청소, 또 바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또 노하우, 또 공간적인 매력.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수많은 요소들이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손님들이 떨어지고 매출도 삐걱거릴 수 있는 거죠. 장사를 해보기 전에는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
레시피를 알고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은 장사가 기본 이상은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밀키트나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. 먹어보면 맛도 좋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. 원가만 맞으면은 솔직히 그냥 그거 사와서 그냥 그대로 장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. 저희만 해도 모든 반찬을 직접 다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백김치 같은 경우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파는 것 중에서 맛있는 거 여러 가지 먹어보고 맛있는 거 사서 장사하면은 장사가 안 될까요?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미묘한 맛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 또 원가 절감 측면에서도 저희는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는 거죠. 장사의 신 유튜브 한 번쯤 다 보셨을 건데요. 여기를 보면은 현실을 알 수 있어요.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음식 맛은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. 근데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공간에서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따라서 가게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거죠. 저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. 레시피도 물론 중요합니다. 근데 너무 음식 맛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다른 건 그만큼 소홀해지기가 쉬운 거죠. 장사는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갈 때 과연 음식 맛만 고려하는가? 아니면은 식당을 결정하는 데 앞서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론은 장사에서 레시피는 30%다. 그리고 나머지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